구속영장과 관련된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좀 얘기하다가 말았던 부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 네네. 네. 앞선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좀 더 그 전후 그리고 그 뇌물죄를 검찰이 왜 물론 검찰은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네네. 여하튼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48억 뇌물죄 관련해서 그런 또 사실상 그 검찰이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관련해서 이번 주에 또 재판이 또 시작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진산 전 실장 포함해서 지금 김용 전 부원장 그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자리에서도 지금 검찰이 뭐 김용 부원장 개인적인 어떤 뭐 그 돈 받은 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돈 받았는지 아직 증명 안 됐죠. 안 됐죠.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이 그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성남 FC 뇌물 뭐 이 부분 이제 계속 아마 이재명 대표를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는 안 했습니다만 기소를 네.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초라도 기소를 할 것 같고 7일부터 아까 김용 전 부원장 그 재판도 시작이 됐고 자 1차 재판 이 김용 1차 재판권에서도 검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그 특가법상의 위반 여부 뇌물 그 혐의를 가지고 김 위원장이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비 경선 과정에서 2021년인가요? 예비 경선 과정에서 그 김만배 그쪽 그 천화동인 그 대장동 일당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특히 유동규로부터 한 6억 받고 남욱에게 경선 자금 20억을 요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고 당연히 김용 전 부위원장 쪽에서는 터무니없다. 그리고 검찰이 형법권이라고 하나요? 그 형법권도 그 법률 용어 같은데 형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이제 그 전면 그 혐의 사실 다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김용 전 부위원장 그 첫 재판 지금 잠깐 보셨을 텐데. 예. 김용 전 부원장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맥을 잘 짚고 있습니다. 이 김용 부원장 사건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증거가 없어요. 법률적인 증거가 없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이게 검언 유착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조선일보가 딱 치고 나가서 메모라는 물증이 있다. 그렇게 이제 치고 나가고 마치 이게 물증이 있는 사건처럼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물증이라고 해서 낸 게 메모하고 박스인데 물증이 없습니다. 이게 다 물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규 진술밖에 없는 거고. 네네네. 그 보시면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을 드리면 조선일보에서 단독 기사를 어떻게 냈냐면은 남욱 측근 8억 메모, 김용에게 돈 줄 때마다 장소 액수 써놨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김용에게 돈 줄 때마다 장소 액수 써놨다. 딱 돌리잖아요. 김용한테 돈 줬으니까.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게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김용한테 돈 줄 때가 아니고 그 이모 씨가 정민용한테 돈 주는 걸 써놓은 거고. 그 메모가 그때 써놓은 게 아니라 몇 개월 지난 다음에 9월달에 기억을 상기해 갖고 이때 돈을 준 것 같다. 이게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 증거지 물적 증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물적 증거라고 그러면서 내놓고 검찰 거기 반응하고 자기네도 코멘트 그렇게 내고 물적 증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갖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메모는 완전 허위입니다. 이 지금 사진에 이건 아니고요. 이건 이따 제가 동아일보 기사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그 김용 부원장 그 재판 내용이어서 저 기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김용 부 일단 1차 재판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법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실관계 가지고 다툴 가능성이 그렇죠. 것 같고. 다툴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메모는 이제 물적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술 증거입니다. 진술 증거. 진술 증거는 이제 전문 진술 증거인데 이게 내가 9월달에 옛날에 내가 이렇게 준 것처럼 이렇게 썩 쓴 거거든요. 이게 진술이에요. 내가 이때 주었다 진술. 그 전문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진술 증거는 그 이제 그 이모 씨가 쓴 사람이 법정에 나와갖고 내가 쓴 게 맞다 이렇게 진술해야 일단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진술서에 기명날인이 돼 있어야 돼요. 기명날인. 근데 기명날인이 없어요. 단순한 자기의 어떤 기억을 그냥 더듬어서 기억을 더듬은 거기 때문에 기명날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재판정에 제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재판부에서 그걸 또 증거로 채택하기도 채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채택해서 안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네. 일단 내가 이거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핸드폰에서 갑자기 시리가 나오네요. 시리가 나와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게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저거 되고 근데 또 유동규가 거기다 대고 네. 그 메모가 맞다. 자기가 돈을 전달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메모가 돈을 전달한 시점 쓴 게 맞냐 그렇게 유동규가 네. 맞다. 내가 준 거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동규가 거짓말한 거예요. 허위 진술을 한 겁니다. 이 메모는 이 씨가 아까 이모 씨가 정민영한테 돈 준 거를 말하는 건데 김용한테 돈을 준 건 맞냐? 그렇게 지금 물어봤는데 그걸 유동규가 내가 준 거니까 맞다. 내가 돈을 준 거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허위 진술했죠. 이 허위 진술하면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허위 진술하면 그 자체로 그것만 갖고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동규가 그런 식으로 저 허위 진술을 또 했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남욱 메모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제가 돈을 전달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승인한 거예요. 돈을 전달한 증거라고 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한 거죠.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한 기자들이 얘기한 거 그 진술이 지금 검찰에서 그 진술한 내용들이 흘러나왔던 그래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보도가 많이 돼갖고 그렇죠. 완전히 김용희는 돈 받았다 이렇게 그냥 그게 된 거예요. 돈 받은 거로 저게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검찰의 핵심은 그 돈이 김용을 거쳐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하는 거죠. 증거도 없이. 증거 없는 거죠.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이게 지금 돈과 하여튼 이 대장동 사건 포함해 가지고 대장동 이재명 지금 계속 보수 언론이나 그다음에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사법 처리에 계속 그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논거 내지는 그 논리 한 축은 당신의 핵심 측근들이 다 구속됐다. 구속되고 또 돈 받았다. 돈 받았다. 당신한테 준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엉터리예요. 예를 들면 메모가 지금 물적 증거라고 했는데 물적 증거 아니죠. 법률적으로 물적 증거 아니라면 진술인 거지. 두 번째 또 물적 증거가 없다 보니까 봉투랑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등장시켰어요. 맞아요. 네, 봉투 박스가 있다. 이거 뇌물을 줬을 때 받은 봉투 박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봉투 박스에다가 돈을 줬는데 박스만 돌려받았다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뇌물 주고 나서 박스는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가방은 빼고 가방을 줬다 그랬는데 가방을 빼고 종이박 상자와 돈가방을 확보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돈가방에 또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시연해서 기자들한테 보여주고 막 이랬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자를 이제 그 박스와 가방을 다시 가져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진술한 게 가방과 종이 박스 봉투에 돈을 담아 김 부원장한테 주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봉투와 종이 박스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종이 박스를 줬는데 또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종이 박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말이 안 되고 참. 그다음에 이제 검찰은 가방에 돈을 담아 갖고 주고 정민영이가 가방에 돈을 담아서 주고 그 돈에서 돈을 꺼내서 봉투에 담아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유동규는 자기는 봉투 받은 대로 그대로 줬다 또 얘기해요. 검찰하고 유동규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재판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시 한번 또 다시 되는 거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것도 이제 종이박스 봉투 이렇게 나왔다가 근데 맨 마지막에 또 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백팩이라고 나왔어. 백팩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백팩은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건 줬기 때문에 이제 없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물적 증거가. 종이박스, 봉투, 백팩 지금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없어요. 그거 물증이 없는 거야. 참. 그럼 이제 유동규 진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유동규 진술 갖고는 근데 유죄가 안 된다는 게 판례가 있어요. 유동규 진술도 그것도 지금 전문 증거로 해가지고 전문 진술은 아닌데 유동규가 줬다는 거니까 그건 전문 진술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용 부원장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통해 가지고 지금 자신은 그런 식으로 좀 유출하고 있을 뿐이고. 김용한테 줬다는 건데 그 이제
금융 기록 등에 의해서 이제 네. 그 돈을 준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을 때 네. 진술만에 의해서 그 유죄를 인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거는 판례인데 그 중에 형사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어서 네. 이 신빙성이 이게 회유 압박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는 이 증거를 쓸 수 없다. 이 진술을 쓸 수 없다라고 나온 판례가 있어요. 그럼 몇 개가 있어요, 이건 판례가. 그럼 딱 지금 유동규 경우에 적용되는 위원장 거죠. 전 위원장의 그 상황과 예. 유사한 판례가 또 유사한 판례가 있는 게 딱 떨어지는 판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그 지금 유동규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증거들이 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 어려우니까 아니면 진술 증거기 때문에 채택 증거 능력이 없고. 그러면 이건 역시 물론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판례와 내용들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보도와 그다음에 검찰의 진술 뭐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건 역시 김용 부원장이 이런 뇌물죄 자체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성립이 측면. 없죠. 또 하나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어디서 받았냐 이건데 네. 어디서 받았냐 이건데 그 광교 포레나 부근 그러니까 도로 부근 광교 부근의 도로 그 광교가 그렇죠. 서울 수원 광교 말씀하시는 거죠? 수원 광교 수원 광교 도로 네. 뭐 어디 도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에 그렇게 수원 광교 도로라고 만날 장소를 정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누구 만나려면 만나서 도로에서 자동차에서 줬다 했는데 그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려면 도로 그러면 만날 수가 있냐고요. 도로에서 못 만나지. 도로 무슨 빌딩 옆 이렇게 해야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특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준 장소가 특정이 안 됐군요. 그렇죠. 특정이 안 되고 거짓말인 거죠. 왜냐하면 만나기로 거기서 만났다면 그거보다는 더 특정이 돼야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엉터리가 되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기지국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규에 대한 기지국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데 네. 그리고 김용 거도 기지국 정보를 조사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네. 그다음엔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지국 정보가 두 개의 기지국 정보가 있으면 광교 포레나든 어디든 몇 월 며칠 언제 둘이 만났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핸드폰의 기지국 정보 거기 위치의 예. 상황 확인이 될 수 그걸 있죠. 다 조사했다고 기사에 나오는데 그 결과가 안 나요. 만약에 그게 일치가 된다면 검찰에서 그거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딱 떨어지는 건데. 그 시간대 두 핸드폰의 기지국 위치 상황, 그렇죠. 그 광교 근처의 특정 지역이 위치가 딱 떨어지면 그렇죠. 만났다고 충분히 그렇죠. 유추할 수 있죠. 네. 근데 검찰이 그 증거를 안 내놓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이런 돈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검찰이 알고서 지금 이걸 그대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건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검찰이 나름대로의 뭐 그 어떤 특정 장소, 방법, 돈, 금액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그 상황 내지는 그 내용들을 아마 증거로서 제시를 해야 될 텐데 해야 되죠. 예. 근데 그 증거가 과정에서 없죠. 물증도 없고 유동규 진술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동규 그러니까요. 진술 증거 가치가 없고. 네.